새소리도 잘 나고 분위기는 좋네요.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. 영상들 쭉 보고 다 기대는 아니 추측은 하셨겠죠. 얘를 넘기기로 했어요. 뭐 전에 영상을 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큰 트럭이 필요합니다. 이 트럭으로는 되지도 않을 거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트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거의 1년 탔어요. 얘. 그리고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저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리스로 샀습니다. 리스로 사서 처음 이제 출시한 차다 보니까 차 밸류를 모르잖아요.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밸류가 좋으면 명의를 가져오고 뭐 아니면 그냥 팔려고 이렇게 리스로 사봤는데 1년도 채 안 됐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에, 나쁜 가격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은 뭔가 이 차에 대한 이별 이야기, 뭐 제가 이별 이야기 보통 안 하잖아요. 그냥 미련 없이 보내버리고 마는데 얘는 뭔가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.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왜 모양이 이따위냐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고, 지금도 그 영상이 뭐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죠. 최근 어떤 분도 이 차는 도시형 차다, 다른 트럭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,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는데 뭐 그렇죠. 아무튼 이 차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이렇게 한국에 출시되지 않는,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처음 나온 트럭, 사실 처음 나온 트럭은 아니에요. 옛날에 포니 픽업 트럭이 있었거든요. 뭐 크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차가 계속 나왔다면 호주 쪽에서는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. 뭐 그거는 일단 뭐 여담이고, 아무튼 그래서 여차 이 차를 구입하게 됐고, 대략 한 왕복 1000km 이상이 되는 거리에 여행도 한번 갔다 왔고, 이 캐나다는 그 아우토반이 있잖아요. 무제한 속도 구간이 있는데 믿으시는 건 아니죠, 여러분. 뭐 아무튼 이 차의 최고 속도 한번 경험해보고, 그냥 꿈에서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, 여러분. 꿈에서 경험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 190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올라가고, 그 이상 밟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차의 무게감과 공기저항, 여러 가지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면서 상당히 천천히 올라갑니다. 꿈에서 그랬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. 꿈에서 아우토반을 달렸는데 그랬다, 뭐 이런 거. 혹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다른 트럭에 비해 작다 보니까 시내 가서 아니면 뭐 지붕이 낮은 주차장에서 고생을 하질 않는다, 뭐 이 정도. 사실 운전 좀 익숙해지면 풀사이즈 픽업 트럭, 뭐 F150이나 램이나 뭐 실버라도, 시에라 이런 차들 몰고 다니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냥 아무래도 이 북미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널널함이 주는 여유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는 좀 차가 커지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, 아직도. 하여튼 그렇다는 거, 오늘은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차에 대한 지난 얘기,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차에 대한 뭐 특별한 시승기 같은 건 안 했잖아요. 근데 보내는 마당에 그래도 이 차에 대한 좀 더 여태까지 느꼈던 거,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아무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드라이빙. 가서 바로 뛸 거라 선을 다 빼놨습니다. 그래요. 이 차에 대해서, 이 차를 보내면서 이 차에 느낀 점을 일단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,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할 수 있는, 아무 생각 없다는 건 진짜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한다는 거죠. 특별히 운전하면서 어딘가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. 물론 이거는 일반 평상시 주행을 할 때 얘기고, 그래도 이런 차를 타고 다녀도 뭔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코너링을 제외하면 일반 핸들링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럭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 그냥 SUV 정도의 느낌이 들고요. 직진 주행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가속력도 좋고, 주행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사항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차의 연비를 말씀을 드리면,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가 그 한국의 도심보다는 덜 막히고 평균 주행 속도가 높기 때문에 연비가 제가 보기엔 차마다 다르긴 해도 평균 리터당 1km 이상은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운전할 때하고 와이프도 운전을 할 때가 많았는데, 제가 운전할 때 좀 덜 얌전하게 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대략 리터당 한 7km 중반에서 8km 정도 나오고, 시내 주행할 때요. 그리고 하이웨이 좀 타고 급 가감속을 많이 안 할 때는 9km 이상도 나오더라고요. 하이웨이에서 정속 주행 할 때는 모릅니다.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. 평균적으로 주행할 때 리터당 10km 이상은 나오지는 않아요. 그건 확실하고, 이 차가 만약에 한국에서 주행이 된다 그러면 리터당 뭐 도심에서는 한 6km대, 고속도로에서는 워낙 연비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리터당 뭐 10km 넘겠죠. 아무튼
그렇습니다. 이 차가 과연 한국에 출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비록 바디온 프레임의 그 어떤 미국의 덩치 큰 트럭 그런 느낌은 아니라도 충분히 트럭으로서의 가치도 있어요. 네, 일단 짐칸이 분리가 완전히 돼 있다는 것 자체에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. 물론 얘는 그 모노코크 타입이라서 따지고 보면 짐칸과 이 실내 거주 공간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죠. 어떤 경막 처리로 분리가 된 거고,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롤업이 돼서 이 뒤에 토너 커버가 들어간다는 것도, 그러니까 그 컨트롤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. 트렁크 베드에 보면 베드 밑에 바닥에 한번 그 커버를 들면 또 하나의 그 밑에 공간이 하나 나오잖아요. 그게 닫을 때 손잡이가 없어요. 열 때 어차피 손을 넣어서 이렇게 열어야 되니까 손잡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닫을 때는 손잡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. 아마 개선된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닫을 때도 편하게 닫을 수 있는 그런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. 네, 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트렁크에 대한 부분 또 리뷰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참고사항이 될 듯해요. 얘는 제가 데리고 와서 고급 휘발유 한 번도 안 줬고요.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, 고급 휘발유를. 그래서 눈치껏 안 줬습니다. 달라고 그랬으면 좋지. 소음 방지는 그래도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엔 트럭 중에는 얘하고 혼다 리치 라인이 소음 방지 설계는 뭐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이중 접합 유리는 없고요. 이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거 엘란트라, 그러니까 아반떼는 노랗던데 눌러보니까 얘는 LED가 아니네. 또 그랬구나.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했냐. 이거를 차 팔 때 봤네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우쭈바리 루프라이너, 이거가 검정으로 되어 있는 거, 이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양이기 때문에 좋고, 얘는 그리고 자동 시동 온오프 기능이 없어요. 오토 스타트 스탑이 없는 거죠. 오토 홀드는 있는데 주행 중에 신호등에 걸렸을 때 시동이 꺼지진 않습니다. 만약에 한국에 출시가 되면 그런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, 안 한 이유가 있겠죠. 네, 안 한 이유를 해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차는 그 뒷자리가 좁잖아요. 투싼보다 좁고 뚝 잘려있는 트럭의 형태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, 실내 크기를 비교하자면 토요타의 타코마라는 북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미드 사이즈의 픽업 트럭, 그 차의 실내 사이즈보다도 이게 넓고 특히 레그룸이 넓어요. 그래서 일렬 레그룸에 앉았을 때는 타코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함을 줍니다. 포드 매버릭 있잖아요. 실제 경쟁차라고 불리는 그 차보다도 실내 공간이 더 좋아요. 혼다 리치 라인이 좀 비슷한데요. 혼다 리치 라인이 사실 실제 자대고 사이즈를 쟀을 때는 산타크루즈보다 좀 더 크게 나오거든요. 하지만 실제 앉아보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와닿습니다. 겉모습 보면 리치 라인이 훨씬 커 보여요, 트럭은. 네,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시트는 그냥 뭐 몸 잡아주는 그런 느낌 전혀 없고요. 아주 일반적인 그런 시트고, 뭐 나머지는 투싼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떤 버튼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. 얘를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얘와 추억거리를 생각해 보면 뭐 크게 없네요. 저 봐라, 저 펠리세이드. 야, 바람 소리가 쟤 왜 저래 쟤. 와, 여기도 저렇게 운전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 잠깐 보셨고요. 세상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, 여러분. 뭐 한국에서 뭐 이래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. 저도 지금 이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타는 거고, 이 차를 보내고 나서 이 차가 그리워질지 아닐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그리워질 것 같진 않아요. 아무튼 뭐 네. 바로 앞에 있네요. 좀 전에 그 운전 이상하게 하는. 근데 뭐 현대 펠리세이드를 갖고 저렇게 운전하니까 또 뭔가 이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히 욕만 하기에는 좀 뭔가 이 차 1년 동안 와서 고생 많이 했고, 제가 뭐 이것저것 해본다고 뭐 했는데, 오프로드도 데려가 보고 했는데, 네, 제가 그런 거 리뷰 안 찍었잖아요. 할 말이 없어서 안 찍은 거예요. 네, 카메라는 들고 나갔었죠. 그렇습니다. 산타크루즈, 얘는 분명히 매력이 있어요. 그 매력이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, 저 운전하는 거 봐라, 쟤 봐라. 오늘 얘와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고, 곧 이제 내려야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보냈으니까 하나 또 봤죠. 네, 그 받는 차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한 차지만 저에게는 아주 생소한 차. 다행인 건 와이프가 용서를 했다라는 거. 네, 확실히 허락보단 용서가 쉽다, 이런 거.
옆에서 운전하고 있지만 안 들리게 이렇게. 네. 하여튼 여러분 들어가세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얘 왜 이래? 머리부터 들어오는데? 산타크루즈 했던 시간들을 잘 추억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곧 봬요. 얘도 세워? 뭐야 이거? 이 차입니다. 네. 제가 가지고 갈 차. 여러분 차 팔 때 요즘 리셋 잘 하셔야 됩니다. 한 번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돼요. 여러 번. 그동안 즐거웠다. 얘랑 이별 인사를 몇 번 하는 거야.